그럼 1교시 OT에 이어서 2교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의학 용어에서 2학기에서 처음 공부를 할 거는 근골격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뇨기계하고 생식기계는 근골격계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교재 245페이지부터 쭉 따라와 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근골격계라는 게 어떤 것인지, 또 근골격계에 따른 해부학적인 용어부터 시작을 해서 증상, 진단, 수술 용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골격계라는 거는 일단은 근골격계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근육이나 골격, 그래서 우리가 뭐 소화기계나 호흡기계, 뭐 심혈관계, 신경계 보면서 근골격계 용어가 조금씩 나오기는 했었어요. 조금씩 나오기는 했는데, 이제 근골격계만 따로 해서 이제 구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요. 근골격계의 주요 기능, 그래서 근육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뼈에도 굉장히 많은 뼈가 있잖아요. 그 뼈에 해당하는 주요 기능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거고요. 또 골격계 해부학적 부위라든지 병리 형상, 그 다음에 진단을 비롯해서 치료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용어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근골격계의 약어를 먼저 좀 살펴보고 갈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 이제 캡처해서 이제 프린터 해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공부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근골격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그 몸을 유지하는 기능이다 보니까 모든 파트, 뭐 내과부터 시작해서 외과, 뭐 소아과, 뭐 산부인과 모두 다 이제 포함이 되는 또 파트가 이 근골격계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과에서 이 근골격계 약어는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시자면 HIVD라고 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정형외과에서, 뭐 외과에서도 아니면은 뭐 통증의학과라든지 재활의학과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고령사회, 좀 있으면 이제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요 HIVD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HIVD는 herniation of intervertebral disc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냥 뭐 디스크라는 말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제 herniation, 탈출됐다, intervertebral, 추간판. 그래서 이 디스크를 추간판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HIVD 같은 경우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허리 디스크야 라고 하는 게 HIVD, 그래서 herniation of intervertebral disc가 HIVD가 되고요. HIVD는 진짜 많이 듣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THR이라고 해서 Total Hip Replacement. Replacement는 뭐 다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성형술, 우리 성형하면 플라스티라는 말도 쓰잖아요. 근데 리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다시 재생한다, 뭐 이런 기능으로 해가지고 토탈 힙, 이제 모든 힙 고관절의 이제 그 성형술을 THR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OR. OR 같은 경우는 오픈 리덕션. 우리가 이제 개방 정복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디스로케이션 냈을 때 리덕션 한다라고, 이제 정복을 한다라고 하는데, 요 리덕션 같은 경우는 이제 CR, 클로스드 리덕션이 있고, 오픈 리덕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리덕션 같은 경우는 OR. 그러니까 요게 없으면, OR이면 우리 보통 이제 오퍼레이션 룸이라고 해서 수술실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이 환자가 어떤 질환, 뭐 디스로케이션이 됐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컴프레스 프랙처, 이제 개방 골절이 됐거나 이럴 때 이제 그 리덕션을 할 때 OR이라고 써 있는지 CR이라고 써 있는지도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IF 보시면 인터널, 안에 픽세이션, 고정하는 거.
그래서 내부 고정이라고 해가지고요. internal fixation 같은 경우는 약어를 IF 이렇게 이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의무기록지 보시면 ROM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그 반복적으로 나오는 약어거든요. 그래서 ROM 같은 경우는 Range of Motion이라고 해가지고 예, 관절 운동 범위. 우리 이제 관절은 다 뭐 팔도 그렇고 경추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뭐 무릎도 그렇고 관절이 운동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이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의무 기록지를 보시면 ROM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Range of Motion 관절 운동 범위. 자, 그 다음에 RA는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아스라이티스는 관절염. 그래서 뒤에서도 살펴볼 건데 이제 관절염이 또 굉장히 많은 흔한 질병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디제너레이티브 아스라이티스냐,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이냐,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냐, 요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이렇게 달라지는데요. 이 RA 같은 경우는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라고 해서 류마티스성 관절염. 그 다음에 CPK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혈액 검사 같은 거 할 때 많이 나오는데요. 크레아틴 폴스포키나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혈액 검사 중에 하나인데 이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정형외과라든지 흉부외과 같은 데서 검사 나올 때 CPK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CPK가 혈액 검사인지 아니면 뭐 방사선 검사인지 이런 것들은 또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CPK라는 거는 크레아틴 인산 효소 검사다. 자, 그 다음에 BK라고 해서 below 아래쪽 knee라고 해서 우리 무릎이잖아요. 니가. 근데 이제 무릎을 슬개라고 하는데 슬개 아래쪽을 BK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SG라고 해서 스킨 그래프트. 네. 그래서 피부 그래프트 이식이라고 해가지고 피부 이식 같은 경우 우리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죠? 뭐 상처로,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사고로 인해서, 뭐 화상으로 인해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피부 이식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요때 이제 스킨 그래프트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뭐 스킨 그래프트라고 그냥 쓰기도 하지만 SG라고 약어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CPM이라고 해서 continuous,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passive, 수동적으로 movement, 움직인다 라고 해서 지속적인 수동 운동을 CP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약어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중복되는 것도 좀 있어요. 그죠? 똑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PT 같은 경우도 그죠. 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PT 체조를 생각하지만 병원에서 근무할 때 PT는 뭐 피지컬 트레이닝이라고 해가지고 뭐 물리치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달라지는 것처럼 이 약어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외워두시고 이것을 어디에 이제 그 해당하는지를 좀 공부를 하시려면 반복적으로. 그래서 뭐 뒤에도 다른 약어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많이 쓰는 거 HAVD, herniation of intervertebral disc, 그 다음에 open reduction, range of motion.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 의무 기록지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SG 같은 경우는 스킨 그래프트라고 해서 피부 이식이었잖아요. 근데 BG 같은 경우는 본 그래프트라고 해서 골 이식, 뼈를 이식해서 하는 것들을 BG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dislocation, 로케이션이 위치잖아요. 위치에서 좀 벗어났다. 그래서 탈구 또는 뭐 탈골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요거는 DL이라는 약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OA, DA 뭐 이런 것들 보시면은 예, 오스테오 마이엘라이티스. 예, 그래서 이제 뭐 골수염
그래서 OA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를 봤는데 디제너레이티브 아스라이티스라고 해서 DA라는 그 약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관절염이 네, 그 RA냐 DA냐로 구분을 한다. 예, 물론 이제 뭐 다른 뭐 사구에 의한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인 류마토이드 이제 아스라이티스냐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많이 발생하는 이제 디제너레이티브 아스라이티스냐 요것도 기억을 하시면서 약어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이베스큘라 네크로시스라고 해서 우리 A가 들어가면 뭐뭐가 없다 무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바스큘라 그래서 무혈성 네크로시스가 우리 이제 뭐 괴사 괴저 뭐 이런 얘기 쓰잖아요. 그래서 무혈성 골괴저 같은 경우는 AVN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죠. 예,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지만 OS 뭐 정형외과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또 사용하는 약어이기 때문에 좀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얘는 굉장히 많이 쓰죠. 네, IND. 예, 그래서 인시전 and drainage라고 해서 인시전 절개를 해서 드레이네지 시키는 배액시키는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우리 뭐 기흉이라든지 혈흉 같은 경우도 인시전 넣어서 튜브를 삽입을 해서 드레이네지 시키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IND라는 약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오픈 리덕션 앞에서 이제 그 OR을 설명을 드렸는데 클로스드 리덕션이라고 해서 리덕션 정복을 할 때 폐쇄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 이제 오픈 리덕션 같은 경우는 이제 눈으로 보면서 그러니까 오픈시켜서 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 클로스드 리덕션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시암형 엑스레이를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엑스레이로 확인하면서 이제 클로스드 리덕션 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내부 고정이 있었다면 external 외부, external fixation. 픽세이션은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예요. 고정시킨다. 우리 뭐 fix 됐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뭐 고정됐어? 뭐 확실하게 됐어? 뭐 이런 것들 이제 fix라고 하는데 fixation이라고 하면 고정. 그래서 internal fixation이냐 external fixation이냐. 그래서 external을 외부. 그래서 EF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above는 뭐뭐 위죠.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뭐 below knee도 있기는 했는데 above elbow 같은 경우는 elbow는 팔꿈치. 그래서 팔꿈치 윗부분을 AE라는 약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above 뭐뭐 위, elbow는 팔꿈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EMG 같은 경우도 검사할 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우리 EKG라든지 에코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신경계에서 배웠지만 일렉트로 전기적인 거죠. 마이오, 네, 근육, 그 다음에 그래픽 검사. 그래서 마이오 근을 이제 그 전기적인 자극에 의해서 검사하는 것을 근전도라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거는 EMG라는 약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게 여기 OA 오스테오마이엘라이티스 골수염 하고요. 디제너레이티브 아스라이티스 퇴행성 관절염 하고요. IND 네, IND는 많이 쓰는 거죠. 인시전 앤 드레네이지.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검사 중에 하나가 요 EMG 일렉트로 마이오그래피. 요거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정형외과에서 또 프랙처 골절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프랙처라는 말도 많이 쓰지만 요렇게 FX 프랙처라는 약어도 더 많이 쓰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십자인대 클로셔 리가멘트 십자인대인데 엔테리어 우리 엔테리어는 앞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 십자인대라는 약어가 CPL이라는 약어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텔라, 슬개.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니라고 이제 그 무릎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파텔라라는 용어도 사용하는데 요 슬개인대의 메디어 안쪽, 그래서 내측 슬개인대를 MPL이라는 요거를 사용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손가락에 있는 뼈 중에 이제 그 메타카팔이라고 해서 중수, 그 파렌지알이라고 해서 수지라고 해서 우리 손가락에 굉장히 많은 뼈가 있잖아요. 그 중에 요 그 팔목 밑으로 가가지고 중수 수지라는 그 뼈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요거는 MP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석고라고 해서 이제 요즘 프랙처라든지 디스로케이션이라든지 스프린, 염자 뭐 이런 것들도 있어도 우리 이제 깁스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뭐 캐스트 하기 전에 이제 많이들 하는데 이거를 플라스터 오브 페리스라고 해가지고 소석고라고 해요. 깁스 붕대. 이거를 POP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POP 트리트먼트 치료에서 POP라는 용어가 써 있으면은 깁스 붕대를 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CDH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C는 컨제니탈, 선천적으로 디스로케이션, 탈구된 거죠. of hip joint, 고관절. 고관절이 선천적으로 이제 그 탈구된 것을 CDH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그 분만하고 나서 또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컨제니탈이라는 거는 선천적인 단어다. 디스로케이션은 탈구, 디스로케이션이라고 기억을 하시고 CDH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OM 같은 경우는 오스테오마이엘라이티스, 골수염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 SLRT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많이 쓰는 이런 이제 약어는 아닌데요. 네. 스트레이트 렉 레이싱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렉 다리. 네. 근데 이제 스트레이트 아래쪽, 그러니까 이제 그 바로 아래쪽에 레이싱 테스트, 거상 검사를 하는 것을 이제 SLRT라는 이 약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많이 쓰지는 않는데요. 좀 여기서 기억하시면 좋을 게 이렇게 프랙처, FX 이렇게 소문자를 쓰기도 하고요, 대문자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POP, 네. 깁스 붕대한 거, 그 다음에 OM, 오스테오 마이엘라이티스 이런 것들을 OM이라는 약어를 쓰는구나.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합형, 우리가 이제 뭐 어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근골격계에서 결합형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것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먼저 우리 근골격계니까 뼈는 오스테라는 말을 써요. 예, 그래서 이제 어미에 따라 가지고 오가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스테오 하면은 뼈. 그래서 오스타이티스라고 해서 골염. 그 다음에 마이엘로라고 하면은 골수 또는 척수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골수가 척추 안에 척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엘로 하면은 마이엘라이티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골수염 또는 척수염이라고 해서 마이엘로 하면 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크라니오 같은 경우는 두개골. 이제 앞으로 이 결합형에 대한 것들은 뒤에서도 계속 공부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크라니오 하면은 두개골.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머리뼈. 그 다음에 서빅이라고 하면 목, 경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서빅 하면은 목. 코스토라고 하면은 뼈. 코스트라고 하면은 이제 그 갈비뼈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갈비뼈를 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게륵,
닭갈비를 게르기라고 하는 것 중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코스토라고 하면은 갈비뼈 또는 이제 늑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버테브로라고 해서 척추뼈를 얘기를 할 때는 뭐 앞뒤에다가 붙여서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요. 이 버테브로라고 하면 척추뼈. 자, 그 다음에 척추뼈의 또 다른 스폰딜로라고 해서 뭐 스폰딜로시스라고 뒤에서도 증상 용어에 나오기는 하지만요. 스폰딜로시스 하면 척추가 굳어 있는 이런 상태를 이제 그 척추 굳음증, 강직증이라고 하는데 그때 스폰딜로라는 게 척추뼈를 얘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키포라고 하면 구부러진. 네, 그래서 키포시스, 로도시스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제 뭐 앞으로 구부러졌든 뒤로 구부러졌든 옆으로 구부러졌든 이런 단어를 쓸 때는 키포, 로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똑같이 뭐 삐뚤렸다, 구부러졌다, 뭐 스콜리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네, 그래서 요 세 개는 거의 이제 뭐 같이 사용하는 뭐 후만증, 전만증, 측만증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 학생들 젊은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요 스콜리오시스가 굉장히 많대요. 이렇게 뼈가 그러니까 앉아 있는 자세라든지 뭐 컴퓨터를 하거나 뭐 게임을 할 때 자세가 바르지 못하다 보니까 요 스콜리오시스라고 해서 이제 척추 측만증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스콜리오라는 말도 삐뚤어졌다, 비틀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펠빅, 네, 골반, 네, 그래서 뭐 펠빅이라는 또 골반의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는데 요 펠브라는 말이 골반이라는 뜻이다. 자, 그 다음에 피모는 우리 대퇴뼈, 넙다리뼈죠. 예, 그래서 피모랄이라고 하면 이제 대퇴뼈에 뭐 이런 얘기고 이제 뭐 피모랄 프랙처 같은 경우는 대퇴뼈 골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피머라는 얘기는 대퇴뼈. 우리 이제 이 대퇴골이 우리 뼈에서 가장 크고 단단한 뼈를 대퇴뼈, 허벅지뼈라고 하죠. 예. 자, 그 다음에 티비오. 티비오 같은 경우는 정강이뼈. 네. 그래서 티비아, 피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티비오는 정강이뼈, 피블로는 종아리뼈.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많이 또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티비오는 정, 피블로는 종, 네. 라고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블라스트라는 얘기는, 네. 미성숙 세포를 얘기를 할 때, 이제 끝에다가 블라스트, 미성숙 세포. 그래서 오스테오블라스트라고 하면은 이 그 오스테오 뼈잖아요. 그죠? 예. 뼈의 모세포를 오스테오블라스트라고 해서 골모세포, 뭐 뼈 아세포, 애기세포처럼 아세포, 뭐 모세포라고 할 때 블라스트를 끝에다가 붙이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클래스트라고 해가지고 파괴된 세포, 그래서 오스테오 클래스트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를 쓰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데시스, 뭐 리세시스라고 해가지고 데시스 같은 경우는 합쳐졌다, 결합했다. 그 다음에 리세시스 같은 경우는 미끄러졌다, 옆으로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뭐 수술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뭐 아스로데시스라고 해서 이제 고정시키는 관절을 고정시키는 이런 이제 그 수술 방법을 아스로데시스, 그래서 고정시켰다, 결합시켰다라고 하고요. 네. 아까 스폰딜로 같은 경우는 이제 척추뼈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스폰딜로 리세시스라고 해서 척추 앞 전이증이라고 미끄러졌다, 앞쪽으로 미끄러졌다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네, 앞에서 아스라이티스 배웠잖아요, 그죠? 예, 뭐 이제 배웠다기보다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스라이티스 같은 경우는 아이티스를 붙여서 염증. 근데 아이티스가 우리 염증인 거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앞에다가 아스로를 붙이면 관절. 자, 근데 관절은
articulo라는 단어도 써요. 예, 그래서 아스로, articulo 다 관절에 해당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앵킬로. 네, 앵킬로는 딱딱하게 굳은 경직된 것을 앵킬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오, 마이오스, 머스큘러 이런 것들은 근육에 해당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마이오마, 그 다음에 이제 마이오사이티스, 그 다음에 뭐 머스큘라 뭐 이런 것들은 다 근육이다. 그래서 우리 뭐 여기 뭐 용어 보시면 알지아, 네, 그래서 이제 근육통을 마이알지아. 우리 아픈 곳을 알지어라고도 하고 뭐 디니어라고도 하고 뭐 페인이라는 말도 쓰고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어미에 대해서 전미사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나는데 앞에 마이오스, 머스큘로라는 말이 나오면 다 근육이다. 왜냐면 이제 근골격계이다 보니까요. 네. 근골격계이다 보니까 근육에 해당하는 그 의학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이제 암기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스테오, 마이엘로, 크라니오, 서비코, 코스토 버테브로, 스폰딜로 여기까지는 또 이제 아주 기본이니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텐더는 이제 힘줄이죠. 네, 그래서 테노 또는 텐딘이라는 말은 다 힘줄, 건. 네, 이제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거는 뼈하고 근육을 이어주는 것을 이제 텐던이라고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테노, 텐딘이라는 말은 힘줄에 관계된, 건에 관계된 용어구나. 자, 그리고 리가멘트, 예, 인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머. 그래서 뭐 휴머럴이라고 하면은 상완골 또는 위팔뼈. 그래서 우리 팔 보면 위팔이 있고 아래쪽 팔이 있잖아요. 근데 위쪽 팔은 상완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휴머럴이라는 상완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레디오얼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래쪽 다리도 정강이 뼈와 종아리 뼈가 있는 것처럼 아래쪽 팔도 요 골이 있고 척골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레디오스는 요골 또는 노뼈라고 하고요. 얼라는 척골 또는 잡뼈라는 단어를 써요. 예. 그래서 얘도, 그래서 우리 요골 동맥 같은 경우는 그 우리 팔 보면 위쪽에 있는 팔이, 그러니까 그 아래 팔에서 위쪽에 있는 뼈가 요골이라고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동맥을 요골 동맥이라는 단어도 쓰죠. 예, 그래서 라디얼, 얼라 이렇게 같이 좀 노자 또는 요척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카팔 또는 이제 카포라고 해서 손목뼈. 예, 그래서 요 손목에 해당하는 뼈에 해당하는 용어를 카 또는 이제 카포, 카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칼스라고 해서 발목뼈. 네, 발목뼈 같은 경우는 우리 손목뼈는 카포, 발목뼈는 탈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레시아라고 해서 연화증, 뭐 좀 이렇게 말랑말랑해지는, 약화시켜지는, 그래서 약간 이제 뼈가 이제 약해져서 연화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때는 이 전미사로 말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포로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구멍을 포로시스라고 하는데 가장 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오스테오포로시스, 골다공증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요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그 뼈 안이 치밀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는 요 상태를 이제 골다공증이라고 해서 오스테오포로시스, 포로시스는 구멍이다 라고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스테노시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1학기 때도 공부했던 거거든요. 협착, 좁아졌다.
예, 그래서 스테노시스라는 단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파이널이 척추잖아요. 예, 그래서 스파이널 스테노시스라고 하면 척추관 협착증. 그래서 이렇게 뭐 척추 사이가 좁아졌대라고 하는 질병 있잖아요. 그것을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톰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절단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톰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절단용 도구에서 오스테오톰 같은 경우는 뼈 절단기. 예.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근골격계 공부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 근골격계에 해당하는 약어와 그 다음에 결합형 어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공부할게요.